안녕하십니까, 맛배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그 독서의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독서의 주의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은 얘기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제 관점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독서는 많은 지식을 쌓아주고 마음의 양식도 주고 책 속에 모든 길이 있다라고 할 만큼 사람들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는 그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의 하나가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그 사춘기 그 젊은 그 학생들 그때쯤에는 그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스펀지 같은 그런 형식으로 돼 있는 상태라 뭘 하나 받아들이면은 거기에 홀릭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은 그 매너리즘과 환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책을 읽어서 거기서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더 살 수 있고 열심히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홀릭이 된다라면 뭐 말할 수도 없이 좋죠. 응? 그렇지만은 잘못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응? 책이라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저자의 주관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모든 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자의 주관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의 그 저자의 잘못된 주관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하면은 채식주의를 표방하는 그 저자가 글을 썼는데 동물을 어떻게 사람이 먹냐? 응? 동물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아껴줘야 할 대상이다라는 차원으로 해서 사람은 절대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채식주의를 이제 표방하는 저자가 있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은 물론 그 집에서 기르는 개를 잡아먹는다든지 집에서 기르진 않더라도 보편적으로 개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많은 생각도 있는 것 같은 감수성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동물이에요. 물론 그런 것까지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같이 못 먹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지만은 닭이라든지 돼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먹을 용도로 그 고기를 먹을 용도로 이제 길러지는 가축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물론 돼지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돼지를 좁은 철장에 가두어서 사료만 주어서 살을 찌게 해서 그걸 이제 잡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먹이로 먹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비인간적이다는 거죠. 기르는 방식이라든가 물론 먹는 것 자체도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지만은 근데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은 물론 아무리 돼지라고 해도 그렇게 기르면은 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되도록이면 좀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좀 사랑도 주고 자유스럽게 하면서 먹을 수 있게 그 정도의 조건은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어, 어, 너무 그 깊이 들어가서 그런 쪽으로 자꾸 파고 들다 보면은 절대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차원으로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또 말을 하자면은 식물도 채소 또한 어찌 보면 생명력이 있다라고 봐야 하는데 그 또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어찌 보면은 비논리적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제 입장으로는 든다 이거죠. 물론 채식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어? 물론 고기를 먹는 것이 썩 좋지는 않아요. 몸에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좀 기를 채울 수 있고 살도 찌게 하고 힘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잖아요. 다방면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제 딸아이가 그런 책을 보고 음, 한참 커야 될 나이인데 절대 고기를 지금 먹지를 않고 있어요. 몇 년째. 그러다 보니 몸도 많이 야위고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까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 이 영상을 찍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서, 그 지나온 과거에 대한 역사서 같은 경우도 그래요. 물론 역사라는 건 기록이고 과거에 지나온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적이고 굉장히 중요하고 배워야 된다라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역사를 쓴 사람은 누구냐? 누구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 사람은 승리한 입장에서 책 역사를 쓰는 거고 전쟁에서 패한 사람은 패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쓰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지만은 승자가 쓴 기록이 많죠. 패자는 패자가 역사를 그 기록할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승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또 반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 또한 100% 완벽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죠. 정확하게 씌어진다라고 하면은 저울 대에 올려놓고 승자와 패자의 모든 서로 간의 입장을 완벽하게 반영이 된 그 역사서가 어찌 보면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 또한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데올로기적인 그 서적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검증이 안 되어져 있는 그 사상이 나왔을 때 특히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서적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마음속에 되고 그 사람의 일생의 그 사고 방식을 좌우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 또한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뭐 막스의 뭐 이론 뭐 그 있잖아요. 그 공산주의 이론. 공산주의 이론이 책으로 봤을 때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 될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 공산주의 그 서적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수많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거를 직접 실행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역사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그 이론이 맞습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론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 이론을 실현하기라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가 돼 있는 거죠.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게 살면 좋겠지만은 사람은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두에게 평등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일하려고 그래요? 누가 착하게 살으려고 하냐 이거죠. 또 그것을 좋은 이론이라고 펼쳐놓고 거기에 기득권으로 많은 이익과 착취를 하는 세력이 또 생겨나잖아요. 그 세력이 어찌 보면 정말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그 기득권의 착취 세력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책만 봤을 때는 그만큼 좋을 것이 없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실행하고 보니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주의를 갖지 않으면은 거기에 빠져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저자는 세상을 상당히 비관하고 비평하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그 책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너무나 험하고 세상은 너무나 더럽고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책을 썼다라고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그런 책을 봤다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빠져들어서 세상이 정말 혼탁하고 살면 안 될 세상인 그런 걸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관하고 낙관하고 그래서 자살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또한 양면적인 그리고 세상을 저울 때에다 올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세상에 그런 면도 있어요. 일부 그런 면도 있지만은 다른 한면에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살아볼 만하고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한쪽만 쳐다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물론 굳이 단지 그 책에만 또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영화나 드라마, 음악 이런 것들 또한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영화 재밌게 보면 되지, 음악 즐겁게 들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자고요. 그 북한에서 만드는 영화들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만드는 드라마, 음악, 영화, 음악, 드라마가 뭐가 나쁩니까? 다 좋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그들이 쓰는 그런 그 예술은 모든 것이 주체 사상이라든지 공산주의적인 그런 마인드가 내포되어 있어요. 은연중에 서서히 잠식되게 세뇌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화가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삶에 대한 인간에 대한 애완,
희노애락을 그린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목적이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음악, 미술, 영화 이런 것들도 그런 쪽으로 이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대급부적인 사고, 그리고 저울대에 올려놓고 볼 수 있는 사고, 이면을 볼 수 있는, 꼭 그렇게만 될까? 저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생길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짚어보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하려면은 창의력이 있어야 돼. 창의력. 요즘은 창의력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죠. 이 창의성을 발휘를 해서 이게 정말로 맞아?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돼? 그리고 이것만이 다야? 라고 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독서라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도 있는 그 독서가 때론 엄청난 사람에게 폐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책을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잘 살펴보면서 의문을 가지면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나쁜 책을 보더라도 이거는 나쁜 거다 라고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독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해본 겁니다. 특히 이 젊은 학생들, 감수성을 많이 갖고 있으시는 분들이 거기에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기를 정말로 바라봅니다.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